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Hailstorm Disaggregated Compute and Storage for Distributed LSM-based Databases라는 논문이고 아스플러스 20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논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이 논문의 바탕이 된 분산 DB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산 DB는 이렇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큰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제 이 그림과 같게 되는데 여러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 분산 DB의 가장 앞단을 바라보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뭐 키밸류 DB라면은 키밸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또는 SQL DB라면은 SQL 쿼리문을 이제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그 DB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DB 안에 이제 인터널 스토리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 DB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여러 개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들이 여러 서버에 이렇게 떠 있게 되고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스토리지 엔진이 있어서 이 스토리지 엔진에서 각각 서버의 로컬 디스크에 이 데이터들을 관장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결과들이 반환이 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완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제 키밸류 인터페이스에서 getput 연산이 이제 수행되는 모습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키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get 하겠다고 하면은 이 DB에서 이 get 연산을 이제 어떤 인스턴스에 보내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에 날리면은 이 스토리지 엔진이 가장 밑에 있는 블록 디바이스에 리드를 하는 형태로 이제 그 밸류를 얻어오게 되고 이 밸류가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풋은 키와 밸류가 주어져서 이 키에 해당하는 이 밸류를 이제 이 DB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마찬가지로 어떤 인스턴스에 저장을 해야 될지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에 전달을 하면은 이 스토리지 엔진에서 이 블록 디바이스를 타겟으로 라이트를 수행함으로써 이 풋 연산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쓰이는 이제 오퍼레이션 중에 레인지 연산이 있게 되는데 이 레인지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키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밸류를 이제 받아오라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KI부터 KJ에 해당하는 이제 키의 밸류들을 가져오라고 데이터베이스에 넘기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오브젝트들이 어느 인스턴스에 포함이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각각 인스턴스의 그 범위에 맞춰서 이제 인스턴스 0번에는 KI부터 KL까지 N번에는 KI부터 KJ까지 이런 형태로 레인지 연산을 넘기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로컬 디스크에서 스토리지 엔진이 스캔 연산을 통해서 해당 키에 대한 오브젝트들을 쭉 읽어오게 되고 그 읽어온 오브젝트들이 다 합쳐져서 클라이언트에게 이 밸류의 이제 집합이 전달되는 형태로 레인지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여러 인스턴스의 로컬 디스크에 나누어서 저장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각각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그 요청들이 전달이 되어서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이 인스턴스들의 스큐가 발생하는 경우 이 각각의 로드가 이제 밸런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냐에 따라서 뭐 해시 베이스드나 아니면 레인지 베이스드 같은 기법들을 쓰게 될 텐데 어떤 키가 자주 접근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리어사인하는 형태를 통해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경우에 이 그림과 같이 한 인스턴스에 이렇게 데이터가 몰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른 디스크에 대비해서 캐패시티가 훨씬 많이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클라이언트의 요청들이 되게 다른 인스턴스보다 더 많이 몰리는 형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가 바틀렉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산 DB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스토리지 엔진으로 LSM 트리를 사용하는 락스DB나 레벨DB 같은 이제 키밸류 스토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세미나들에서 많이 다뤘지만 그런 LSM 기반의 그 DB들은 컴팩션이라는 과정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이 컴팩션이 이 인스턴스 제로에서 데이터가 많이 있게 된다면은 더 많이 액세스가 될 거고 라이트나 리드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로컬 디스크에 있는 트리를 대상으로 컴팩션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IO 인텐시브하고 CPU 인텐시브한 그 컴팩션이라는 잡이 이 인스턴스 제로에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인스턴스 대비해서 되게
그 로드가 많이 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DB들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샤드 리밸런싱 또는 리샤딩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법은 이제 사실 되게 간단한데 이 한 인스턴스의 데이터가 많이 몰리게 되면은 그 데이터들을 재분배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제로에 데이터가 많이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스턴스 1에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시 분산해 주는 과정이 되는데 이런 리샤딩이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대로 리샤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스턴스 제로에서 이 데이터들을 다시 옮기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 제로에 더 로드를 발생시키는 형태가 되게 되고 이 로드들이 다 잘 분산될 때까지 너무 이제 디스크의 마이그레이션이 느리고 그리고 실제로 잘 분산돼서 작동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분산 DB 구조에서 스큐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가장 위에서 데이터베이스 앞단에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어떤 키의 파퓰러리티에 따라서 이제 접근되는 스큐가 있을 것이고 이 로컬 디스크에서 데이터가 많이 생겼을 때 이 컴팩션 때문에 일어나는 이 로드에 의해서 이 발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제 실험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YCSE 워크로드를 이제 분산 DB 중 하나의 몽고DB에서 돌려가지고 그 키의 접근이 유니폼한 경우와 이제 스큐가 있는 지피한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실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YCS A 같은 경우는 write intensive한 워크로드고 YCS C 같은 경우는 read intensive한 워크로드고 E 같은 경우는 이제 scan intensive한 워크로드인데 각각 보시면 유니폼 키 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정하게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큐가 발생하는 GPR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스루풋 자체도 나더러 그 스루풋 스테이블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GP한 워크로드가 도는 형태가 결국 여기서 스큐를 발생하는 워크로드가 될 때고 이제 아래서 이제 일정 노드에 그 이 노드의 로드가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성능이 안정적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 몽고DB가 어떤 노드가 핫스팟이 되면은 다시 리샤딩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가장 앞단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야 되는 이 성능이 매우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write intensive뿐만이 아니라 read intensive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read intensive에서도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GP한 워크로드에 의해서 한 노드에 거의 3배에 더 해당하는 리퀘스트가 몰린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드가 몰리게 되면은 어떤 한 노드에 컴팩션이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 컴팩션들이 스캔에 영향을 주어서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보이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헤일스톰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의 목적은 CPU, 컴퓨트 자원과 그 스토리지 자원을 이제 분리를 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스케일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파일 시스템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헤일스톰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fine grain storage pooling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한 렉에 있는 모든 디스크를 하나의 풀로 만들어서 실제 가장 DB 그 인스턴스 윗단에서는 하나의 그 큰 스토리지 풀만 보게 되고 그 풀을 대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유니폼하게 뿌려줌으로써 스토리지 하나에 데이터 로드가 몰리는 그런 그 현상을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팩션을 오프로딩 하는 것입니다. 컴팩션이 그 자주 발생을 하는 노드에 대해서는 또 CPU 바틀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CPU 리소스를 잘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컴팩션을 다른 이제 놀고 있는 CPU에 오프로딩을 하는 그런 그 연산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일스톰이 이제 들어간 다이어그램 보시면 왼쪽과 같은 구조에서 이 각각의 DB 인스턴스들이 중간 헤일스톰 파일 시스템을 바라보게 되고 이 헤일스톰 파일 시스템에서 실제 이 아래에 있는 이 디스크들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같은 그림인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거고 이 분산 DB에서 각각 데이터 센터 노드 그러니까 서버 하나씩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띄워서 이제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고, 중간에 헤일스톰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헤일스톰의 가장 밑단 서버가 이 로컬 스토리지들을 관리를 해서 이 디스크 풀링을 하는 이런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일스톰이 이제 앞선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수행하는 것들을 보시면 원래 각각 그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던 로컬 파일 시스템을 전부 헤일스톰 파일 시스템 하나로 드롭인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모르게 아래서 완벽하게 이제 대체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파일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메타데이터를 유지를 할 필요가 없게 디터미니스틱한 오더로 이제 각 로컬 디스크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팩션 오프로딩 또한 이제 놀고 있는 CPU 노드가 있다면 그 노드에 오프로딩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컴팩션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풀링을 했기 때문에 블록이 그 컴팩션의 대상이 되는 블록이 여러 로컬 디스크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되게 패러럴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지금 컴팩션을 수행하려는 노드에 이제 카피를 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메타데이터 이동만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래가 헤일스톤 파일 시스템에 이제 헤일스톤 파일 시스템이 블록을 이제 분산을 하는 이제 그림이 될 텐데, 여기서 데이터 블록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터미니스틱하게 이 각각 로컬 디스크에 뿌려지게 되고, 여기서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는 수도 랜덤하게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각각 디스크에 이제 그 정해진 위치에 데이터가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노드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0번부터 n-1번까지 인풋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각각은 이 그 옵셋을 블록으로 나눈 것에 이제 그 플로어 펑션에다가 모듈로 한 연산으로 이제 서버 넘버가 정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블록 넘버 또한 오른쪽 식과 같이 해서 블록 넘버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분산 DB에서 각각 인스턴스들은 원래 각각의 스토리지 엔진에서 사용을 하던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메타데이터가 공유되어 있지는 않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일스톤 파일 시스템으로 풀링을 하더라도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메타데이터를 쉐어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락스DB다 하면은 락스DB에서 사용하는 SS 테이블 파일이 이 스토리지 엔진에만 보이면 되는, 그래서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로컬하게 메타데이터를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은 이 헤일스톤 파일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유니크 아이디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쉐어드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로컬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이제 컴팩션 오프로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컴패션이 다른 노드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제 다른 노드에 있는 로컬 디스크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해서 이때만 메타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이 헤일스톰 에이전트라는 이제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 에이전트가 이 각각 인스턴스에 CPU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컴팩션이 수행될 때 이 노드에 너무 CPU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노드에 이제 CPU가 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인스턴스에다가 이 컴팩션 프로세스를 오프로딩을 하고 이제 컴팩션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의 메타데이터를 넘김으로써 이 다른 인스턴스가 이 인스턴스 제로에 로컬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접근을 해서 컴팩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이 컴팩션이 다 완료가 되면 나중에 인스턴스 제로에게 이제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들을 넘김으로써 이제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컴팩션 오프로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헤일스톰의 이제 구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은 8개의 머신이 있는 렉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한 노드에 이제 같이 돌아가는 형태 그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의 상세한 그 스펙 같은 경우는 이 표와 같고요. 이 논문에서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몽고DB와 타이DB라는 이제 분산 DB입니다. 몽고DB는 분산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이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지 엔진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락스DB 기반인 몽고락스를 디플로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타이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SQL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그 타이DB 그 스토리지 엔진으로도 타이KV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타이KV 안에 있는 락스DB, 즉 LXM 구조를 사용하는 이제 DB를 인터널하게 사용하는 DB를 2개 선정을 해서 이제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YCSB 워크로드입니다. 이 오른쪽 표가 이제 YCSB 워크로드의 이제 스펙인데요. 보통 이제 F까지만 YCSB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I라는 YCSB 워크로드 하나 추가를 해서 이 write only 워크로드를 추가를 했고 이 write만을 수행할 때 성능 또한 함께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GB의 그 총 100GB에 해당하는 1밀리언 개 오브젝트를 파퓰레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100GB를 대상으로 또 수행을 하는 그 워크로드를 수행을 하였고 각각의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니폼한 그 키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사실 뭐 큰 성능의 변화는 사실 없었는데 이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GP한 워크로드에서 되게 그 스루프 이점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베이스라인, 예를 들어 몽고DB라고 하면은 그냥 몽고DB를 일반적으로 띄운 형태가 되겠고 헤일스톰은 이 몽고DB에 헤일스톰 파일 시스템을 적용해서 스토리지 풀링과 그 컴팩션 오프로딩을 적용한 모델이 되겠는데 이제 YCS A나 B 그리고 이제 E나 I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라이트가 많이 포함된 워크로드들에서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성능이 더 잘 나온 거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YCS-E 같은 스캔 인텐시브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거의 22배에 가까운 성능 이점을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워크로드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체크를 해본 것인데요. 이 레이턴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YCS-A와 C, I 이렇게 세 가지 워크로드를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각각 GP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테일 레이턴시가 확연히 많이 줄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니폼 워크로드에서 헤일스톰을 적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뭔가 좀 악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의 그 DB 성능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이DB입니다. 타이DB는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TPC 벤치마크를 돌렸고 TPC-C와 TPC-E 벤치마크를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TPC-C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창고에서 생산되는 그 주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지불 내역 같은 것들을 이제 트랜잭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트랜잭션이 1분에 몇 개씩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이 TPM-C 이제 TPM-C가 성능 매트릭이 되겠고 TPC-E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중개소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트레이드나 이런 마켓 애널리시스 같은 워크로드들을 이제 수행하는 트랜잭션들이 1초에 몇 개씩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TPS-E라는 매트릭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워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그 스펙은 오른쪽 위에 같은데 이 두 개의 그 TPC 워크로드에 대해서 타이DB의 베이스라인과 헤이스톰을 적용한 타이DB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각의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헤일스톰을 적용한 경우가 훨씬 더 잘 성능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하나 추가한 것은 이 논문에서 이제 그 본인들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그 TCO 3년치의 TCO를 베이스로 이 퍼포먼스랑 프라이스를 계산을 한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비용이 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에 해당하는 HDFS와의 비교입니다. 사실 이제 헤일스톰을 굳이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파일 시스템들을 적용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를 이제 의문점을 품을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분산 파일 시스템들을 이제 헤일스톰 형태로 이제 각각의 분산 DB에 껴서 이제 비슷한 형태로 실험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셀프나 클러스터 FS 같은 경우는 동일한 워크로드를 돌렸을 때 이제 에러를 반응을 하고 이제 잘 돌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의 결과만을 이제 가지고 실험 결과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 파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제 이 파일 시스템 위에 락스DB를 이제 분산 DB 형태가 아닌 각각 스탠드얼론 형태로 여러 개 띄워서 그 락스DB를 대상으로 워크로드를 돌렸을 때 나오는 성능을 어그리게이트한 스루풋을 각각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I 대 8 이런 형태로 이제 X 좌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뜻은 8개의 노드에 대해서 그 락스DB가 돌고 있을 때 각각의 클라이언트 노드가 몇 개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경우는 8개의 락스DB에 대해서 도는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서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큐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8대 8인 경우는 각각 돌고 있는 락스DB에 각각 하나씩 이제 YCSB 워크로드가 돌고 있는 형태라서 좀 더 유니폼한 이제 워크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이제 하드FS 그리고 헤일스톰에서 이제 컴팩션 오프로딩이 없는 스토리지 풀링만 있는 모드, 그리고 전부 적용한 헤일스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즈를 100기가, 20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지를 이제 거치는 경우와 모두 인메모리에서 수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여기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스큐가 진행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이제 헤일스톰에 해당하는 성능들은 이제 스큐한 형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보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인메모리 워크로드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그 비교 대상보다는 헤일스톰의 성능이 훨씬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위드 성능이 이제 스토리지 워크로드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200K의 IOPS가 이제 락스DB가 이제 인메모리에서 낼 수 있는 자기들 환경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그 하나로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틀렉이 걸렸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개의 워크로드가 띄워졌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헤일스톰은 LSM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아래에서 이제 로드를 잘 밸런스를 시켜줄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되겠고, 이 헤일스톰이 몽고DB와 타이DB에서 잘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일스톰의 키 아이디어는 그 컴퓨터를 수행하는 자원과 스토리지를 수행하는 자원을 잘 디서그리게이션을 시켜서 그 두 개에서 발생하는 그 로드가 이제 컴플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분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